안녕하세요. 이제는 55강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트 4 4편의 재심 비상구제, 상소 비상구제 절차죠. 거기서 보면 챕터 2가 나와요. 챕터 2의 비상구제 절차, 여기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자, 비상구제 절차 그러면요. 먼저 이 법률 용어를 설명드리면요. 비상시의 구제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응되는 게 뭐예요? 비상구제 절차하고 대응되는 건 통상의 구제 절차죠. 통상적인 구제 절차. 그럼 뭐가 있어요? 상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상고,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비상구제 절차는 뭐냐면요. 통상의 구제 절차 요거와 달리, 자, 통상의 구제 절차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상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비상구제 절차는요. 이거는 확정 판결에 대하여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제도입니다. 여기서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이 있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기판력은 일사부질의 효력과 같은 말이고요. 자, 이거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효력이다. 재판이 확정되면은 고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효력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거는 나 이거 승복 못해 하는 거잖아요.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왈가왈부하고 있잖아요. 불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상의 구제 절차와 다른 비상시의 구제 절차다. 그래서 비상구제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재심과 비상상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재자, 심사할 심자예요. 다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재심 예를 들기가 아주 좋은 사건이 이런 사건이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여기 언론에 공개된 범인은 누굽니까?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춘재 씨가 범인으로 밝혀졌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인사건을 저지를 때는 공소시효가 15년짜리였어요. 지금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 살인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공소시효 15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춘재 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는요. 연쇄살인 사건이 여기 중에서 8차 사건이에요. 이 8차 사건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범인으로 지목돼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춘재 씨가 아니라 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를 이렇게 강간하고 살인했다 하는 죄명으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형의 집행을 받았어요. 20년 무려. 그런데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춘재 씨는 부산 있죠. 교도소의 수감 중에 있죠. 경찰에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있죠. 수사를 했어요.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그런데 이춘재에 대해서 요 사람이 8차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다는 그런 단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있죠. 그 이춘재 씨가 혹시 범인이 아닌가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춘재 씨한테 자백을 받았는데요. 이춘재 씨는 왜 부산교도소에 이 사람은 수감되어 있었을까요? 자, 이분은 처제를 강간 살인한 사건으로요.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 처제 강간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프로파일러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원돼서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 자백을 받았죠. 근데 8차 사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된 거는요. 이 당시에 이제 DNA 채취한 것들 증거물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이게 1980년대 사건이거든요.